자, 4강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상자를 연결한 드론이 공중에 정지해 있다. 자, 정지해 있다란 말 나오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은 팁입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뒤바뀌어 있다. 반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다면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다. 얘네 둘이 작반입니다. 작반. 이렇게 작반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주어랑 목적어가 반대로 되어 있으면 돼. 자, 그럼 기억. 드론이 상자가 드론이. 근데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드론이잖아. 그렇죠? 틀렸고. 지구가 상자가 지구를. 작반. 자,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드론이죠. 공기가 드론을 떠받치는 힘, 얘는 작반이 아니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자, 그 다음 2번. 그림은 지면 위에 있는 받침대 위에 자석에 의해 철이 부착된 지구본이 정지 상태다. 시그마 F 이퀄 0이다. 자, 지구본에 작용하는 중력과 작용 반작용 관계인 힘과 평형을 이루는 힘을 각각 서술하세요. 일단 지구본의 중력의 작용 반작용은 중력이 지구본을 당기는 힘이죠. 근데 이 녀석의 반작용은 주어랑 목적어를 반대로 하면 되죠. 지구본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거는 목적어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목적어. 자, 봐봐. 자, 여기 지구가 지구본을 당기는 중력이 있다면, 그치? 근데 지금 위에 떠 있잖아. 떠 있다란 얘기는 자석이 철을 잡아당기는 뭐가 있다? 자기력이 있다. 근데 이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지구본이 받침대 안에서 정지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형관계의 힘은 지구본의 중력과 자석이 철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질량이 4kg의 물체를 수평에 대고 연중 윗방향으로 50N의 힘으로 밀 때 물체가 정지. 자, 시그마 F 이퀄 0. 자, 정지에 있다란 말 나오면 기억과 같은 보기는 무조건 정답 100%. 됐죠? 그럼 봐봐. 천장과 물체가 접촉해 있고 지금 4kg 있으니까 지구의 중력이 있을 거야. 40N. 됐죠? 근데 손이 연직 윗방향으로 50N의 힘으로 지금 밀고 있대. 이렇게. 근데 알자 힘이 0이 되려면 천장이 물체를 아랫방향으로 10N으로 밀어야 돼요. 그래서 윗방향 50, 아랫방향 50, 알자 힘이 0 이렇게 되죠. 됐지? 니은 물체가 손을 미는 힘의 크기는 40N이다. 아니죠? 50N이다. 왜? 손이 물체를 50N으로 밀면 물체도 손을 같은 크기로 밀어야 돼. 틀렸고, 뒷번 손이 미는 힘은 물체에 작용한 중력과 평형을 이룬다가 아니라 미는 힘 플러스 중력 플러스 수직항력, 이게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림 가는 절 위에 놓인 물체 A, 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가의 A에 크기가 F인 힘을 연직 아랫방향으로 가할 때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자,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가에서 저울의 눈금을 F1이라 한다면 얘는 EF1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울의 눈금은 선생님이 물체의 무게는 아니라 그랬죠. 만약에 물체가 움직이면 더 이상 물체의 무게가 저울의 눈금은 안 돼. 근데 정지해 있다면 저울의 눈금은 저울 위에 얹혀져 있는 물체들의 무게랑 같습니다. 즉 F1은 A의 중력과 B의 중력을 더한 거랑 같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A의 중력과 B의 중력 플러스 연직 방향으로 누르는 F의 크기랑 같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 F1이잖아. 그러니까 F가 F1이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기억 볼까? 가에서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보다 작다. 자, 요게 F거든. 맞잖아? 그지? B가 A에게 작용하는, 자, 그럼 A를 볼까요? 자, A의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이 되거든. 근데 요 녀석이 FBA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FBA는 F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고.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A가 B에게. 그러면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작용반작용이니까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으로 계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는 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 상황을 그리면 A의 중력은 가나 나나 같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가 있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요 두 힘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건데 요 녀석이 이 녀석의 2배 큰지를 물어본 거야. 2배인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죠. FBA 프라임은 WA 더하기 F가 되죠. 이거 됐습니까? 근데 FA는 WA 더하기 WB잖아. 그러니까 EWA 더하기 WB가 되고 WA는 EFBA가 되죠. 됐지? 그러니까 FBA 프라임 얘는 가에서 B가 A에게 작용한 힘보다 요것만큼 2배보다 이것만큼 클 수밖에 없네. 그래서 2배이다가 아니라 2배 이상이다 라고 해 주셔야 되고 작용 반작용은 주어랑 목적어가 바뀌어 있으면 돼. B가 저울을 저울이 B를.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3번. 자, 5번 봅시다. 자, 그림은 질량이 2kg, 3kg의 물체 AB가 용철과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 그러면 힘 표시를 한번 해볼까? 자, B의 중력 30N, 그 다음에 실이 B를 잡아당기는 장력도 30, 그 다음에 실이 A를 잡아당기는 장력도 20, 그 다음에 30, A의 중력이 20,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이 20N, 20N이래, 10N. 그렇지만 합력이 0이 되겠죠. 자, 1번.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50이 아니라 10이다. A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20이 아니라 10이다.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맞고 합력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번.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과 A에 작용한 중력은 방향이 반대이다.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5번. 실이 A에 작용하는 힘과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은 평형을 이룬다? 아니죠. 실이 A에 작용하는 힘과 A의 중력과 용수철이 A를 당기는 이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봅시다. 자, 그림은 질량이 5kg의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중요하고 이 기울기가 합력 또는 알짜 힘이 되고 0에서 2초까지 기울기가 15,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 기울기가 5네 5. 그래서 알짜 힘은 15N, 5N. 자, 기억 2초일 때 물체의 속력. 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되죠. 근데 2초일 때 운동량이 30이잖아. 그 다음에 질량이 5kg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속력은 6m/s 맞고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의 크기 1초일 때는 15N이고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5N이 되기 때문에 3배이다 요거 맞고 3초일 때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한다. 그쵸? 왜? 지금 운동량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가속도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속도는 힘의 방향과 똑같죠?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똑같기 때문에 3초일 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 자, 7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10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5kg의 물체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네. 아이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일단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되고 면적부터 계산합시다. 자, 8 곱하기 10, 80 나누기 2니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0만큼 받은 거고 받은 충격량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반대 방향이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하거든. 근데 이게 마이너스 40이야. 그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게 마이너스 40인데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5에다가 10을 곱하니까 50이 되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40 더하기 50이니까 10kg 미터 퍼 세크가 된대. 됐죠? 이게 8초 동안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자 아니지 8초 동안에 8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가 돼요. 됐죠? 그러니까 8초일 때 운동량은 얼마? 10입니다. 10. 됐습니까? 그 다음에 4초일 때 속력 계산하니까 4초일 때 속력은 0에서 4초까지 면적만 계산하시면 돼. 왜? 요것만큼 뭘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럼 똑같아.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20이거든. 이게 4초일 때 속력, 4초일 때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죠. 그러면 4초일 때 운동량은 얼마? 30이고 이게 질량에다가 4초일 때 속도를 곱하면 되네. 그럼 이럴 때 4초일 때 속력은 얼마다? 6이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18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각각 2kg, 3kg의 물체 AB가 서로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 전 AB 속력은 각각 8m/s, 2m/s이다. 그림 나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부터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넓이는 18Nm/s이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 넓이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되죠. 근데 A하고 B가 충돌할 때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고 방향은 반대고 그 다음에 충격량, 운동량 정리에 의해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잠깐만 왜 플러스입니까? 자,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왼쪽이고 그 다음에 B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A의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은 왼쪽, B의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은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자, 그럼 봅시다. A가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플러스 16이야. B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근데 둘 다 충격량의 크기가 18이지. 근데 A는 왼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8만큼 바뀐 거라서 충돌한 다음에 A의 운동량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플러스 18이 되기 때문에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플러스 12가 돼요. 그러니까 충돌 후 A의 속력은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니까 이때 속력은 마이너스 1m/s가 되고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플러스 4m/s가 됩니다. 자, 기억. 충돌 후 속력은 B 플러스 4, A는 마이너스 1, B가 A보다 크다. 맞고 충돌 후 A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반대 방향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은 맞고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가 아니라 B랑 A가 같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가 정지해 있는 B와 C를 향해 3m/s의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표는 충돌 후 A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충돌 전 A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속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충돌 후 A의 운동 방향은 왼쪽 방향입니다. 이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충돌 후 B와 C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플러스 6이 되고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0이 되거든. 근데 충돌 후 A의 속도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A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8만큼 바뀌었다면 B의 운동량은 플러스 8만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8이 돼요. 근데 속력은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니까 충돌한 다음에 B의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2m/s가 되죠. 그 다음에 C를 볼까? 자, C. A가 충돌 전 운동량이 플러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C와 충돌했을 때가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4만큼 바뀌었다면 C의 운동량은 플러스 4만큼 바뀌어야 되죠. 근데 C의 운동량이 처음에 0이었잖아. 그러니까 A와 충돌했을 때는 플러스 4가 운동량이 되고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기 때문에 충돌 후 C의 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4m/s가 돼요. 자, 그래서 B의 속력은 2m/s, C의 속력은 4m/s가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지울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풀어보면, 자, 일단 B가 정지 상태였고, 그 다음에 B가 A랑 충돌했을 때의 속력을 오른쪽 방향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은 2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0. 이게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이 되고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은 자, 마이너스 속도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4 곱하기 VB 됐죠? 그래서 4VB는 8이 돼서 VB는 2m/s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랑 충돌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 C랑 충돌하는 것도 자,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0이 되고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은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VC가 되죠. 따라서 4 이퀄 VC가 돼서 C의 속력은 4m/s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18번에서 한 것처럼 이걸 이용해서 구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3V의 속력으로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돼요. 그럼 이거 전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질량은 B가 A의 2배니까 A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B의 질량은 2M이 되고 얘는 M이고 얘는 2M이죠. 그러면 충돌 후 AB의 질량의 총합은 3M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3MV 더하기 0은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이니까 3M 라지 V가 되죠. 따라서 라지 V는 스몰 V랑 같네.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충돌 과정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감소하죠. 왜? 충돌 전의 운동량은 3MV였는데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V잖아. 그러니까 감소했다. 얼만큼 감소했습니까? EMV만큼 감소했다. 그러면 A가 EMV만큼 감소하면 B도 EMV만큼 증가가 되어야 돼요. 보세요.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0,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EMV. 자, 그래서 0에서 EMV로 EMV만큼 증가했네. 그래서 물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소한 운동량만큼 다른 물체의 운동량이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반드시 같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 자 11번 봅시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을 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속도를 의미하죠. 자, 충돌 후 A와 B는 한 덩어리가 된다. 자, 그럼 B의 질량을 모르니까 MB라고 한번 잡아볼까? 자, 그러면 언제 충돌을 하냐면 1초일 때 충돌을 할 거야. 왜냐면 1초를 기준으로 해서 A의 속도가 달라졌죠. 0에서 1초까지는 A의 속도는 플러스 2m/s고 1에서 2초까지는 플러스 1m/s로 속도가 달라졌으니까 1초일 때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은 EM 더하기 0은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M 더하기 MB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EM은 M 더하기 MB 따라서 B의 질량은 스몰 m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 자, A의 속력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만큼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A가 EM에서 운동량이 M으로 얼마 바뀌었습니까? 마이너스 M만큼 바뀌었죠? 그러면 B의 운동량은 플러스 M만큼 바뀌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B가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이 M이에요. 그런데 얘는 B의 질량에다가 그때의 속도잖아. 따라서 B의 질량은 스몰 m이 된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다음은 역학수레를 이용한 실험이다. 자, 질량이 1kg인 수레 A에 달린 용수철을 압축시켜 놓고 고정시킨 후 수레 B를 가만히 접촉시킨다. 그럼 일단 가 상황에서는 A와 B가 한 덩어리 상태고 그 다음에 정지해 있으니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0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고정장치를 해제를 하면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러면 A는 아마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1kg이고 B의 질량을 M이라고 하자. 됐죠?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분리되기 전 운동량은 분리된 후 운동량의 총합과 같고 따라서 A의 속력은 MV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하잖아. 자, 그러니까 A는 4초 동안에 0.4만큼 이동하니까 0.1m/s가 되고 B는 4초 동안에 0.2만큼 이동하니까 0.05m/s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0.1이고 요 녀석이 0.05가 되니까 질량 M은 2kg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아. 자, 기울기의 비가 몇 대 몇이야? 기울기의 비가 2대 1이 되죠. 그러면 질량의 비는 1대 2가 됩니다. 됐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한 덩어리가 됐을 때는 처음에 운동량이 0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충돌 후 A의 운동량,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의 합이 0이 되면 되거든. 그래서 충돌 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질량 B의 역수가 충돌 후 A와 B의 속력의 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충돌 후 A, B의 속력의 비가 2대 1이면
A와 B의 질량의 B는 1대 2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디귿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기억. A의 속력이 4초일 때가 2초일 때 2배이다. 자,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하죠. 2배는 아니고 1배. 그다음 니은 2초일 때 A의 운동량. 자, 2초일 때 A의 운동량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속도를 곱하면 되니까 0.1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13번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4kg, 2kg인 물체 A와 B가 자, 같은 방향으로 각각 4m/s, 2m/s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충돌 후 A는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충돌 후 B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4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2는 4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V가 돼요. 그러면 16 더하기 4는 12 더하기 2V가 되고, 얘가 20이고 넘어오면 8 이꼴 2V, V는 4m/s가 됩니다. 자, 그래서 B의 속력은 4m/s가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A가 충돌 전 운동량이 플러스 16이고 충돌 후 운동량이 플러스 12가 되죠. 근데 A의 운동량이 얼마큼 감소했냐면 마이너스 4만큼 감소했잖아. 그럼 B의 운동량은 플러스 4만큼 증가가 되어야 돼요. 근데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2 곱하기 2니까 플러스 4, 그다음 플러스 4만큼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플러스 8,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니까 충돌 후 B의 속도는 4m/s가 됩니다. 자, 14번 봅시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V0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3mm이다. 충돌 후 A와 B는 같은 직선에서 운동하며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분의 3이다. 그러면 충돌했을 때 B는 무조건 플러스 방향, 오른쪽으로 갈 거고 A의 방향을 모르죠. A가 충돌한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거든. 그럼 일단은 모르면 플러스 방향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왼쪽이 될 수도 있는데 플러스 방향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시면 좋아. 자, 그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럴 때 운동량이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충돌 후 A의 운동량을 3P라고 한다면 B의 운동량은 2P가 되죠.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3mv0가 되고 B의 운동량은 0이 돼. 근데 충돌했을 때 B의 운동량이 플러스 2P만큼 변하면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P만큼 바뀌어야 되잖아. 그래서 3mv0 마이너스 2P 이꼴 3P가 되고 3mv0는 5P가 돼서 P는 5분의 3mv0가 돼요. 자, 그런데 이 P는 충돌 후 B의 속력을 VB라고 한다면 MVB랑 같고 이 P가 5분의 3 MV0니까 이 P는 5분의 6 MV0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 VB 이꼴 5분의 6 V0가 돼요. 그 기억이 맞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요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자, 마이너스 3P 그 다음에 3mv0인데 얘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p가 되잖아. 그러면 3mv0 마이너스 2p는 마이너스 3p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mv0는 마이너스 p가 되고 그 다음에 2p는 mvb가 되고 p가 마이너스 3mv0니까 얘는 마이너스 6mv0가 되죠. 약분을 하면 vb가 6v0인데 이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그럼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왜? A하고 B가 충돌하면 B는 무조건 방향은 플러스로 정해져 있거든. 맞잖아. B랑 A가 충돌하면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지 A가 B를 왼쪽으로 당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와 B가 충돌을 했을 때는 무조건 B의 속도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A의 방향을 마이너스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더니 모순이 나왔네. 고로 얘는 모순이니까 A는 마이너스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방향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문제 푸시면 돼. 그래서 일단은 방향을 모르면 플러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니은 A와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둘 다 오른쪽 방향이고, 디귿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의 5분의 2배이다.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이 3mv 제로고 충돌 후의 운동량이 3p잖아. 그죠? 근데 3mv 제로가 5p잖아. 그죠? 그래서 충돌 전에 5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3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자, 15번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학생이 물체 AB와 함께 자, 1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학생과 AB의 질량은 40, 10, 20kg이고 그림 나는 학생이 AB를 동시에 수평으로 밀었더니 학생은 정지하고 A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VA라고 하고 얘를 플러스 VB라고 하고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6배래. B가 A의 6배래. 보세요. 그러면 운동량은 봐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거든. 근데 요 녀석이 6배가 되는데 B가 근데 얘가 2배래. 그러면 빠르기는 몇 배가 돼야 돼? 3배가 돼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충돌한 다음에 A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B의 속력은 플러스 3V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V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까? 자, 일단 분리되기 전에 얘네들을 한 덩어리로 본다면 전체 질량이 10 더하기 20 더하기 40 곱하기 1이 분리되기 전 운동량의 총합이고 분리된 다음에는 얘는 0이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0V 더하기 60V. 그러면 20 더하기 10은 30, 40은 70은 얼마가 됩니까? 50V가 돼서 V는 5분의 7m/s가 됩니다. 기억,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가와 나에서 같다. A, B 사람의 운동량의 합이 같은 거고 A의 속력은 나에서가 자 나에서는 5분의 7이고 가는 1이죠. 그러니까 니은번 맞고 자 나에서 B의 운동량 자 B의 운동량은 20에다가 5분의 7을 곱하면 되니까 4, 7에 28이네. 맞죠? 20kg에 3V구나. 3V니까 죄송합니다. 20 곱하기 5분의 7 곱하기 3 4, 7에 28 곱하기 3이니까 8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6번 봅시다. 그림 가와 나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AB와 각각 충돌을 하여 AC와 충돌 후 가에서는 AB가 한 덩어리가 되어 V1의 속력으로 운동하였고 나에서는 A는 정지하고 이 녀석 정지 C는 V2의 속력으로 운동하였다. A, B, C의 질량은 같다. 그러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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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얘는 EM, 얘는 M, 얘는 M 둘 다 정지 얘도 정지 상태고 얘도 정지 상태네. 그럼 가에서 운동량의 총합은 자 충돌 전 운동량은 MV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EM V1이 되죠. 그치? 따라서 V1은 2분의 1 V가 되고 자 충돌 전 A와 C의 운동량의 합은 A는 MV 그죠? 그 다음에 C는 MV2가 돼서 V2는 얼마다? V가 되네. 그러면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됩니다. 자 이제 17번 봅시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압축된 용수철로 연결된 술의 AB가 3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압축이 풀리면서 분리되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분리 전과 분리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같아야 돼요. A와 B의 질량은 1kg, 2kg이고 분리된 후 A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1m/s이다. 자 그러면 B의 속도를 VB라고 한다면 분리 전 운동량의 총합은 1 더하기 2 곱하기 3 이꼴 분리 후 운동량의 총합은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VB가 되죠.
자, 그래서 3, 3은 9 이꼴 1 더하기 2VB가 돼서 따라서 VB는 얼마다? 4m/s이다. 자, 이번엔 18번. 그림은 X축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일단은 기울기가 A와 B의 속도를 의미한다. 자, t초일 때 충돌을 한다. 시간이 2t일 때 AB의 운동량의 크기를 PA, PB라고 한다면 B는 얼마일까요? 자, 그럼 일단은 충돌하기 전까지 B는 무슨 상태니? 이거 정지 상태에 있죠? 그치? 근데 A의 속도가 지금 봐봐. T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속도에서 마이너스 속도로 바뀌었지?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기울기를 계산해 볼까? 자, 0에서 T까지 기울기가 0의 T까지 기울기가 T분의 D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4T분의 D니까 마이너스 4T분의 D가 되죠. 그 다음에 B는 4T분의 2네. 얘는 플러스 4T분의 2D가 되죠. 그러면 요 녀석은 4T분의 4D가 되니까 기울기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다? 4대 1대 2니까 선생님이 편의상 속력을 V로 잡고 4V로 잡고 2V로 잡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충돌 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을 계산을 하면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A의 질량에다가 A의 속도를 곱하면 충돌 전 운동량이고 충돌 후 운동량은 마이너스 MA V 더하기 MB 2V네. 그러면 V 약분하면 자 A의 질량을 넘어가면 OMA 이꼴 EMB가 되네요. 그래서 A와 B의 질량비가 2대 5입니다. 2대 5. 됐죠? 그러면 A의 질량을 EM이라고 한다면 A의 질량을 EM이라고 한다면 B의 질량은 OM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ET일 때 B의 운동량은 B의 질량에다가 속도 2V 그 다음에 ET일 때 A의 운동량의 크기를 보는 거니까 크기 EM에다가 V 따라서 MM, VV, EE 그래서 비율은 얼마다? 5가 되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19번 봅시다. 자, 그림은 정지해 있던 물체가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됩니다. 기억 3초일 때, 자 3초일 때는 여기가 3초거든요.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5분의 20이니까 4N이 되겠네. 니은 5에서 10초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맞죠? 왜? 기울기의 크기가 감소하니까. 디귿번 5초일 때와 15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반대다. 아니죠. 운동 방향은 물체의 속도의 방향과 같고 속도 방향은 운동량 방향이랑 같기 때문에 5초든 15초든 운동량의 부호가 다 플러스 부호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야? 감소되고 맞잖아, 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번. 자, 그림과 같이 속력이 라지 V로 달리는 트럭에 탁구공이 속력 V1으로 날아와 부딪힌 후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V2로 튕겨 나갔다. 자, 그럼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탁구공은 충돌 전에 마이너스 속도가 되겠죠? 자, 기억. 충돌 전후 속도 변화량은 탁구공이 트럭보다 크다. 맞죠? 왜?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데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량이잖아. 얘가 일정하거든. 그러니까 질량이 작으면 속도 변화량은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탁구공이 트럭보다 크다 이거 맞고 충돌할 때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무조건 같다.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탁구공이 트럭보다 크다. 같다. 왜 같냐면
보세요. A와 B가 충격량의 크기 값이 같다고 얘기했죠. 크기만 볼게. 됐습니까? 근데 충격량은 평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거든. 근데 어차피 충돌을 한다는 얘기는 A와 B가 충돌할 때 접촉해 있는 시간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충돌할 때 A와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됐죠? 이게 탁구공이 질량이 작고 얘가 질량이 커갖고 아무래도 얘가 더 큰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고받은 힘은 반드시 같아야 돼요. 왜?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자, 21번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50kg인 선수가 질량 10kg인 스톤과 함께 1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선수가 스톤을 운동 방향으로 밀어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스톤을 미는 동안 선수의 운동량의 크기는 40만큼 감소했다. 그러면 선수의 운동량이 40만큼 감소하면 스톤의 운동량은 40만큼 증가가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가에서 사람의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냐면 사람은 운동량의 크기는 50 곱하기 1이니까 50이야. 그 다음에 스톤의 운동량의 크기는 10 곱하기 1이니까 10이 되죠. 근데 요 녀석이 40만큼 감소하니까 나에서 사람의 운동량은 10이 되는 거고 사람이 40만큼 감소하면 스톤은 40만큼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톤의 운동량이 40이 아니라 5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질량에다가 그때 속도를 곱하면 되고 얘도 질량에다가 그때 속도를 곱하면 되네. 그래서 스톤의 속도는 5m/s가 되고 사람의 속도는 5분의 1m/s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22번 봅시다. 자, 그림은 우주 공간에서 V0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던 우주선 A, B에 두 부분으로 분리된 후 A는 정지하고 B만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라지 m, 스몰 m 이다. 자, 분리된 후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계산을 하래. 그러면 분리된 후 B의 속도를 라지 VB라고 한다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자,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랑 같죠?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라지 MV0가 나와. 왜냐하면 처음 운동량이 라지 MV0고 나중 운동량이 0이니까. 근데 이게 B의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VB-V0랑 같고 여기서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얘잖아. 그래서 속도 변화량, B의 속도 변화량은 스몰 m분의 라지 m 곱하기 V0가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B의 속력을 더 빠르게 한대. 그럼 요 녀석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는 속력 변화량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어차피 요 녀석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질량을 조절을 해서 빠르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녀석이 커져야 되죠. 얘가 커지려면 B의 질량을 뭐 하면 돼? 줄이거나 A의 질량을 크게 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A의 질량을 크게 하거나 B의 질량을 작게 하면 충돌 후 B의 속력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